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빌라 오피스텔 화재를 비롯해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충전 중이던 모형 조정헬기 드론의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났고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엔진 과열로 화염에 휩싸이고 느닷없이 꽃가게를 돌진한 차량 때문에 10대 여학생이 골절상을 당하는 등 아찔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들의 안전이 흔들린 불안전지대, 안전이 필요한 곳을 소개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전기 과열이나 배터리 폭발 등에 의한 화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빌라에선 에어컨, 선풍기 등 이 냉방기계 과열로 인한 전기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이런 전기 화재가 여름철이라서 더 심한 걸까요? 네, 그렇죠. 7월, 8월은 에어컨, 선풍기 이런 이제 그 냉방을 위한 어떤 전력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네.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하고요. 또 전기용품이 가장 많이 쓰여서 과열이라든지 합선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요.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습도가 높고 또 비가 와서 축축하게 젖는 이런 경우들도 네. 많기 때문에 감전이라든지 전기가 또 잘 옮겨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기 화재가 특히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름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화면 함께 보시고요.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화재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후 4시 24분 서울 영등포구의 공장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꺼먼 연기를 동반한 화염은 건물 지붕을 타고 순식간에 인접한 공장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댄 덕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사출기계와 선반 등을 태워 소방서 주산 4,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가 사출 작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8분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빌라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소방 호스를 연결해 빠르게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 내부 집기류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작은 방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이웃 주민의 말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연물 폭발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11시 49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택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으로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주민 4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장고, 선풍기 등이 있는 주방에서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는데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화재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화재 현장 화면으로만 봐도 이 뜨거움이 느껴지고 정말 아찔한데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어디든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실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화재 진압이라든지 생명을 구조하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구조물에 설치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지하 차도
육교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때문에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가 총 271군데나 된다고 하고요. 또 조사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이건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요.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 역시 안전지대 119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서 하루빨리 소방차 출동이 원활해지길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 방금 본 화재 현장 중에 집안 거실 벽에 걸려있던 이 선풍기가 엿가락처럼 이렇게 녹아내린 걸 보니까 불이 정말 무섭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네, 여름철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냉방기기들을 가동하기 전에 전선이 낡은 부분이 있는지 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전선이 접혀 있거나 무거운 물체에 오랫동안 눌려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과부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들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덮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교수님, 그리고 이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반드시 이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되죠? 예, 뭐 쉽게 그냥 뽑느라고 그렇게 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는요. 전선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그 안에 전선 내부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손상이 또 합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플러그 끝을 잡고 뽑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가급적 많이 설치를 하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빨간색 시험 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정상적으로 차단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 정도만 체크하신다 그러면요.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는 어느 정도 충분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작은 습관도 생활화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 빌딩 사무실 등 인구 밀집 지역인 건물 화재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특히 대학교 연구실 안 밀폐된 공간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조정 헬기 드론의 배터리가 폭발해 교수와 학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 27분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 1층 창고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11분 만에 진화됐지만 새벽 시간에 불을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층 창고 안에 설치돼 있던 냉장고에서 시작된 불이 하마터면 오피스텔 위층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건물 화재 현장입니다. 아침 6시 3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빌딩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건물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책상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컴퓨터, 선풍기 등의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건물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전 11시 17분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피스텔 12층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연기에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불은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가 컴퓨터 전원을 켜놓고 외출한 사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오후 4시 19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지만 연구동 복도는 이미 연기로 꽉 차 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불로 교수 연구실에 있는 사무집기가 불에 타 건물 안에 있던 교수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조사반의 현장 감식에 따르면
연구실 안에서 충전 중이던 무선 조종 헬기 드론의 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 배터리의 전원을 계속 켜두는 것은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도 건물 화재 현장인데요. 오전 7시 3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물 내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해당 층 전체가 연기에 그을려 총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으며 천장, 현관 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 빈 사무실에서 불이 나고 연구실에서 충전 중이던 드론 배터리가 폭발해 건물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요, 교수님. 이 똑같은 공간에 둔 배터리인데 여름철에 더 위험한 이유 뭘까요? 네. 전자제품은요, 발열, 열이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특히 이제 배터리가 내정돼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요, 고온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를 하면 폭발할 위험 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배터리 자체가 고온에 노출되면은요, 내부의 유기전해질이 이렇게 이제 기체화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네. 또 이런 과정에서 변형에 의해서 또 접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원으로 작용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 충전기에 꽂아둔 그 핸드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사고 뉴스 뭐 종종 듣잖아요. 네. 이런 거 예방법은 없을까요? 네, 집안에서 충전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무심코 뜨거운 자동차 안에 둔 배터리 이런 데서 이제 불이 나고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안전연구소에서 더욱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밀폐된 공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항상 차갑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냉각팬이나 방열 패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고는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부주의한 것은 없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아파트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에서 불이 붙는가 하면 꽃가게로 차량이 덮쳐 사람이 다치고 아파트 안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15m 아래로 추락해 엄마와 아이가 다친 도로 위 불안전지대로 긴급 출동합니다. 새벽 5시 12분 서울 강서구 양천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 안에도 주변에도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부근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43분 성북구 화랑로 길모퉁이에 있는 꽃집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 꽃집 쪽으로 돌진하면서 지나가던 행인과 꽃집 주인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난데없는 차량 돌진 사고로 10대 여학생이 골절상을 당하는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과 꽃집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돌진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26분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인 SUV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도로 위에 서 있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이 어깨와 골반을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벨로스터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투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택시 석 대도 연쇄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벨로스터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은 남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 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녁 7시 17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부서지고 또 아래에는 승용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이 4살과 7개월 된 자녀 둘을 태우고 내리막을 운전해 가다가 15m 떨어진 아파트 외벽을 1차 들이받은 후 차가 뒤집힌 채로 다시 15m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한 여성과 자녀 둘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운전자 여성이 내리막길을 달려내려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승용차가 15m 아래로 추락해 엄마와 아이들이 다치고 갑자기 꽃집으로 돌진한 사고 등 날벼락 같은 이 교통사고 현장을 보니 결국에는 과속과 음주운전이 큰 화를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과속 그리고 음주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기에는 나쁜 의미에서 아주 찰떡궁합인 셈인데요. 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과속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사고의 유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비정상적인 운전 행위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 되는 주요 국도라든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또 혹은 반듯하게 멀쩡한 도로에서 전방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그냥 바로 들이받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차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 도로 주변의 시설물을 들이받고 사망하거나 아니면 크게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 메르스 때문에 단속이 자제된 이 틈을 타서 음주운전이 많아졌다는 그 씁쓸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단속이 있든 없든 술 마시고 핸들 잡으면 언제든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깜빡하고 아기를 40도가 넘는 뜨거운 차 안에 7시간 동안 방치해서 숨지게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체포돼 미국 사회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참 충격적인 사고인데요. 이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철 자동차 안은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이 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차 안에 놓인 가스라이터가 폭발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차 안에 방치된 걸 몰라서 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되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도 이외에도요. 또 자동차를 지하철 환승장, 주차장에 세워두고 지하철을 타고 이미 출근을 아빠가 해서요. 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아기를 차 안에 태워둔 사실을 이제 911에 요청해서 다행히 아기를 이제 구출해내는 해외 뉴스를 접한 적도 있는데요. 네. 이처럼 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노약자라든지 성인도 뜨거운 차 안에 갇혀 있으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외에도 무심코 차 안에 둔 가스라이터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휴대폰 배터리라든지 건전지 등도 고온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온에 방치됐을 때 폭발할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는 차 안이 굉장히 고온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이 가스라이터 배터리 외에도요, 뜨거운 날 무심코 차 안에 둔 음료수 캔도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땡볕에 오래 세워둔 차 안에서 이제 시동을 걸려고 차 안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요. 벌겋게 달아오는 가마솥처럼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네, 맞아요. 접해지시는데요. 네. 한마디로 용광로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자동차 안에 둔 음료수병이라든지 캔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자동차의 지붕이 통째로 뚫리는 이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날 먹다 남은 음료수를 무심코 밀폐된 자동차 안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차갑게 압축된 캔은 온도가 오르면 캔 안의 압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팽창하기 때문에요. 일종의 폭발물 이런 걸로 변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만약에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 이 밀폐된 차 안의 온도는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차 안의 온도는 대략 바깥쪽 기온의 일반 대기의 기온보다 2배에서 3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거의 섭씨 6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좋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60도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시면요. 네. 계란의 노린자가 익는 그 온도가 한 60도에서 70도 사이라고 하니까요. 계란 후라이를 하실 정도로 있겠어요. 이렇게 온도고요. 그다음에 차 안의 온도가 섭씨 60도가 넘으면 이 매우 고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안 온도가 이 달걀도 익을 만큼의 섭씨 60도가 넘는다니까 충격적인데요. 이 여름철 밀폐된 차 안 정말 엄청난 열기를 갖고 있네요. 근데 교수님, 이
탄산음료나 먹다 남은 물도 위험하다는 이유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새 제품인 경우에는 상당히 폭발할 수 있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먹다 남은 음료도 또 위험하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탄산이 많은 음료일수록 폭발의 위험이 높고요. 또 뚜껑을 따지 않은 새 병보다 침이라든지 공기가 들어간 먹다 남은 음료수병이 더 쉽게 폭발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병 속에 미생물 활동이 정말 활발해져 가지고요. 병 안에 이산화탄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또 뜨거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지 않아서요. 네. 병 안의 압력이 더 많이 세져서 병이 폭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이렇게 떼약볕이 네. 쏟아지는 그런 아래서는요. 차 안의 온도가 섭씨 8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대고 마신 물이 미생물 활동이 커져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지고 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데요. 이 떼약볕 아래 노출된 차량 안 이 고온이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차량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년보다 좀 빨리 여름이 왔는데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더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가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요. 차량 겉 표면 온도는 거의 90도 이상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해요. 네. 여기에 일회용 가스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등이 직접 노출된다면 폭발, 손상의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차를 하는 그 장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더운 여름날에는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뭐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이제 가능하시다면 여름철에는 실내 주차장을 가급적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부득이하게 실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요. 자동차 유리를 살짝 열어두어서 뜨거운 공기가 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고요.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해서 자동차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게 만드는 노력 등이 중요합니다. 네. 또 차 내부에 항상 폭발할 물건 등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만약에 그늘진 곳에 주차를 하지 못해서 네. 폭염 속에 뭐 차량을 오래 주차해 뒀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을 장시간 가동한 상태로 그냥 놔둔 경우 아니면 뭐 오랜 시간 고속주행으로 이렇게 쭉 주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엔진 과열로 인한 자동차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 국민안전처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은요. 네. 전체 화재 중에 자동차 화재가 무려 11.4%나 되는데요. 맞네요. 엔진이 냉각된 상태에서 냉각수를 점검하고요. 또 운전 중에 계기판에 표시된 냉각수 온도를 항상 체크하시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자동차용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네, 장마철 습도 상승, 또 잦은 에어컨 작동은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졸음 운전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법은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한 2, 3분 전쯤에 에어컨을 미리 끄셔가지고요. 네. 에어컨 내부 증발기의 수분을 제거해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온이 높은 여름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요. 폭염 속에 타이어가 파열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타이어 공기압을 기준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 더 주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이번 시간엔 뜨거운 여름철 안전한 차량 관리법과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여름철 차량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서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내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과속은 사고로 달려가는 지름길로 언제나 위험한데요. 특히 빗길 과속 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행히 뒷차가 피해가서 그렇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빗길 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고속도로입니다. 1차로를 빠르게 달려나가던 에쿠스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방향이 급하게 바뀌어 달려가던 차를 추돌하고 가드레일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맙니다.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도로 위에 흥건하게 고이면 자동차 운전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 마치 빙판위처럼 방향을 못 잡고 팽그르르 돌고 맙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빗길 과속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사고는 뭐 언제 봐도 무섭지만 이 빗길 사고는 장마철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네, 과속은 언제나 사고를 예약해 놓은 위험한 운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빗길에서의 과속은 특히 위험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도로 위에 수막이 형성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는 자동차가 물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빙판 위를 달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아무리 조작을 해도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빗길 사고는 물론이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과속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과속은 사고를 예약해 놓은 위험한 운전법이라는 말씀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재난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슈퍼맨처럼 나타나 도와주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수면장애라든지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심리치료나 병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사실 소방관들은 항상 3교대로 쉴 새 없이 근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방당국이 이런 단발적이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가 교육은 스스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과 체질별 치료법 등을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이 따뜻한 시선과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119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도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